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인증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닉네임 인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돈과 명예준, 무엇이 중요한가?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5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 졸업 시 교수님 추천으로 다른 동기들이 종합복지관 같은 곳에 취업할 때 저 혼자만 남들이 기피한다는 장애인 시설로 취업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한 곳은 부산에서도 가장 일하기 힘들다는 장애인 시설로 소문이 난 곳이라서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었는데 5년 동안 일하다 보니 이젠 익숙해져서 그런가 나름 할만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자립형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 아닌 기본적인 기초 가사생활이 가능한 이용자분들은 일반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자립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북유럽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저희 시설이 부산에서 최초,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홈에 4명의 이용자와 종사자 2명이 2교대 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 제가 직접 식단표 작성부터 식자재 구입, 요리까지 다 해서 이용자분들에게 삼시세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식사도 구입한 식자재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데 이 식자재를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하다 보니 식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과도한 서류 업무 및 홈 관리 및 이용자 자립 훈련까지 병행하다 보니 한 해 퇴사자가 평균 5명이 넘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힘든 편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일하면서 적금과 청약을 꾸준히 모으고 부모님에게 작게나마 매월 꾸준히 용돈도 드릴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기아 셀토스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제 얘기로 돌아가서 사회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제 동기나 주변 지인들은 항상 저보고 복지관에서 일해라. 그래야 나중에 진급하기도 좋고 기관장이나 국장, 부장 되기 수월하다 라고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2, 3년 정도만 일하고 복지관으로 이직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일하는 친구와 서로 같은 호봉임에도 시수정액은 제가 50만원 더 받는 것을 보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 취업시장도 얼어붙어서 이직도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복지관이면 어떻고 시설이면 어때? 돈만 잘 벌면 됐지 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붕어 형님 생각에는 돈과 명예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걸 느끼겠네요. 인증님 일하는 곳에는 여자 사회복지사가 별로 없죠. 네, 여자 사회복지사보다는 남자 사회복지사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증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계열도 나름 요초 분야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회복지과가 남자분도 좀 있지만 대체로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가면 아마 대부분 여자일 거예요. 복지관 가면 어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일 것 같습니다. 맞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복지관에 가고 싶어 해요. 네, 여자분들은. 왜냐, 저런 약간 뭐 중증이거나 어떤 그런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상대하는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진급도 잘 되기 때문에. 일이 상대적으로 좀 낫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복지관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분의 입장이고 또 인정님은 이게 남자 여자 입장이 좀 많이 갈립니다. 여자분들은 돈을 적게 받아도 편한 데 가고 싶다는 입장이고 남자분들은
좀 힘들어도 돈만 더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인증님은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복지관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면 여자 동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같은 학과 나온 동기거나.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1, 20 적게 받더라도 좀 큰 데 가가지고 저런 이제 힘드신 분들, 중증이신 분들 덜 상대하고 돈을 더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회복지 쪽에. 아니면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조직이 하나 더 뭐가 있냐 하면 아마 인증인도 아실 텐데 부산에도 그거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네. 여가부에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그쪽엔 다 여자일걸요 아마. 그쪽은. 아 남녀 둘 다.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뭐 인증인도 아시겠지만 이게 돈 생각하면 굉장히 버티기 힘든 직업이에요. 네. 돈 생각하고 일하면 한숨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인증님이 잘 아시겠죠. 5년 동안 일했으니까. 인증님도 지금 다른 곳에서 못 옮긴 이유가 다른 곳을 가면 뭐 50만원 적게 받는데 지금 50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뭐 다른 직업군들과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또 사실 얘기하기 그래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야. 지금 뭐 최저시급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박봉입니다. 박봉이에요. 그리고 월급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돈을 많이 번다, 뭐 부를 축적한다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좀 내려놓고 일을 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사회복지하다 그만둔 이유가 저 바로 다른 거 없으면 돈 때문에 그래요. 일이 힘든 것도 있는데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뭐 집을 살 수 있어? 남자분들은 그런 문제에 본착을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예요. 돈 적게 벌어도 그냥 좀 일하다가 뭐 남자 만나가 그냥 시집가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근데 야, 이 월급 가지고 와, 이 월급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아니면 아,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빼면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지?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이 생각이 굉장히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 어떤 좀 금전적인 부분 한계점 느끼고, 이제 사회복지를 그만두는 분들이 남자들은 좀 있어요. 예. 이게 약간 남녀 쪽이 좀 많이 갈려요. 남자, 여자 입장이 많이 갈립니다. 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다 남자였습니다. 다 남자였어.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일단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돈 너무 많이 밝히시네요. 돈독이 오르셨네. 자본주의 사회 노예입니까? 뭐 잔악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입니다. 돈이에요. 남자 뭘 하려고 해도 다 돈이에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이 돈에 대한 어떤 힘, 돈의 가치를 더 느낍니다. 네. 왜냐, 돈을 몇십만 원 더 벌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꿈꿀 수 있는 게 많아져. 인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50만 원 적게 벌고 복지관에 간다고 했을 때 50만 원 적게 버는 게 에이 뭐 50만 원 적게 벌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진이 본인 입장에서 50만 원 적게 벌면 생각보다 내가 지금 생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그만큼 저축액도 줄어들고 취미생활 하는데 돈도 못 써요. 예.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분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어차피 뭐 적당히 벌다가 남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남자는 다르단 말이야. 남자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 예.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지고 꿈꿀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거는 제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가히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돈 없어도. 그건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얘기고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제가 가난한 환경에 자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돈을 벌어야 꿈도 꿀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좀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것도 돈이 많이 벌려야 모으는 거지, 돈이 적게 벌리는데 모을 수 있겠어요? 모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이. 안 그렇습니까? 재테크 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돈을 많이 모으는 법은 내가 일을 잘해서 월급에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일을 뭐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그 벌이 상태에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벌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인증님이 사회복지관에 가게 되면 아마 셀토스 모으는데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기름값까지 내면서 뭐 출퇴근하면 버거울 거야. 예. 네. 돈이 많아야, 남자도 돈이 많아야 차도 굴리고 집도 사고 하는 거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자야 뭐 적당히 보면 그만이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자분도 근데 난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한테 의존하고 앵기려고 하니까 더 결혼을 못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자분은 생각을 바꿔야 돼. 남자는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돈 벌어야 돼, 이제는. 어떻게 남자 그냥 그냥 적당히 돈 벌다 가면 되지.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 돈입니다. 네.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오는 명예는 아무 쓸모 없어요. 명예도 돈이 붙여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명예도 돈이 붙여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데 뭐 나라 이장이네 뭐 내가 관직을 준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명예 가지고 있으면 없던 쌀이 생기나요? 명예도 돈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니 무슨 뭐 한때 뭐 군대에서 뭐 사단장 뭐 투스타 쓰리스타 달았다고 해서 전역하면 끝이잖아. 아저씨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있을 때나 좋은 거지. 그리고 그만한 어떤 재력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거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별 달고 계신 분도 전역하면 아저씨 아닙니까? 동네 아저씨잖아. 안 그래요? 명예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리를 차지하고 나름 갖춰놓고 있어야 명예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있을 때 돈도 같이 불어놔야 돼요. 아니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가난한 거 누가 알아줍니까? 서울대 평생 알아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서울대생을 원합니까? 아니면 돈 많은 지방대생을 원해요? 아니면 가난한 서울대생을 원합니까? 집은 없는, 집이 어려운 가난한 서울대 졸업장을 원해요? 아니면 건물 대여섯 개 가지고 있고 고급 아파트 살고 있고 외제차 세대 끄는 고졸을 원합니까? 그래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장성급들. 그러니까 명예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는 명예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일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괜찮다는 것보다
내가 견딜만 하고 할만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장땡입니다. 그래도 돈 오는 명예는 존재하지 않죠. 돈 오는 명예. 자, 지금 보면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일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할 때는 진짜 나도 그만둬야 되나? 여기 왜 들어왔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나름 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경력도 생기고 5만 가지 일을 다 겪다 보니까 이제는 도가 틀 대로 텄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심한 거 아닌 이상 어지간한 건 다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적성이에요. 적성이 맞는 거예요. 보통 적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 입 맞고 너무 재밌고 너무 막 새롭고 막 그런 거 찾는데 꼭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정 못하더라고. 세상 모든 일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100점짜리 일이 없어요. 내 입에 맞는 게 없어.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은 게 처음에 안 좋았던 게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 뭔가 처음에 좋았던 게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적성이 맛집이 아니에요. 맛집. 맛집이 아니야. 내 입에 딱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맨 처음에 이제 사연자분도 굉장히 일하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싶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어.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야. 악순환 연속인 거 아니야. 분명히 일할 때는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엔증님. 그런데 이제 힘든 시 극복하고 그분들하고 좀 잘 지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일했으니까 저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 저 사람이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 편한 사람 아마 이렇게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거주하신 분도 압니다. 오래 있는 사람들 더 신뢰해요. 처음 보는 사람보다 자주 보는 사람 더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준이?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일도 나는 안면을 트는 일이에요. 한두 번 본 사람보다 매일 있고 자주 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편한 법이야. 특히 저렇게 거주시설에 같이 있는 것은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밥을 먹고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더 정이 가는 법이에요. 이거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저기서 거주하시는 보통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일하다가 뭐 가끔씩 보고 돈 보면 당연히 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대하기 어려워요. 그건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예. 뭔 일이 생기면 이제 인준이 찾는 거죠. 아, 저분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님이 여기 있어야겠어, 이렇게. 그래서 님이 정말 일하고 있는데, 아,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겠다. 생각이 되면, 뭐 옮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일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복지관도 복지관 나름대로 보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무조건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쉽고 편한 일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쉽고 편한 일이 있어도. 난 오히려 복지관이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복지관이 직원들이 많아요. 저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아. 아마 임정님도 아시기 싶은데 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약간 카르텔처럼 되어 있습니다. 카르텔. 카르텔 얘기하기 웃기죠.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나름의 어떤 기수나 선후배를 굉장히 따집니다. 네. 여초사이고 굉장히 선후배 이렇게 이런 걸 챙기고 막 이렇게 뭐야 이미지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을 한 이상. 특히 인증이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 시내에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분명히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중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가면 분명히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겠죠. 거기 보면 후배도 있겠지만 선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눈인사 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초직장이라고 했죠. 모든 여초직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 조심, 말 조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난 여자분들 중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비밀 같은 게 없습니다. 남자들도 비밀 같은 게 없는 사람 좀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자, 보통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건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 근데 공무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뽑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일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기관에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가 굉장히 피곤해. 겉으로는 뭔가 전칙은 쓰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이나 이게 어떤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왜 사회복지가 이런 거 이제 이미지나 사람 관리, 뭐 선후배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보통 아실 거예요, 인증님. 사회복지는요, 뭔가 실적을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추천 가지고 옮겨요, 추천. 그러니까 다른 데 내가 좋은 데 갔을 때는요, 뭔가 회사 같은 거 뭐 실적이나 업적 같은 게 있어야 뭐 옮기잖아. 일반 사기업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추천이에요, 추천. 말이 추천이지 나쁘게 말하면 입김이에요, 입김. 입김이 심하게 작용하는 이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실력을 인정받는 분야가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받기 힘들어요.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력으로 뭘로 보여줄 거예요? 이런 게,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없지 않아 있잖아, 이게. 없지 않아. 예.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밀고 땡기고 하고, 그리고 추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추천으로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뭐, 개개인의 어떤 실력을 어떻게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오래 있고, 그냥 관계가 좋고, 신경 많이 쓰고. 예,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내일만 잘하면 끝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가면 무조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증님이 저희 가서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커. 저희 가면. 그리고 사회복지가 제가 겪어봤지만, 그리고 저희 가면 사회복지 겪어봤지만, 이제 사회복지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보통 장애인이나 뭐 어떤 중증,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상대하기 그 사람들이 뭔가 발작을 한다거나 갑자기 위협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데 잘 없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제 어떤 뭐 알코올이나 뭐 정신적 문제인 사람도 남자한테는 안 되들어요. 여자한테 되들어요. 그분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막 행동할 때는요 남자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남자한테는 상대를 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임진님 같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못할 거예요. 보통 이제 복지사 할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돌발 행동 같은 거. 저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상 행동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때 힘든 것도 있는데 사실 진짜 힘든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겁니다. 서류 작업. 네. 사회복지가 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회계 감사. 네.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때가 감사 들어올 때. 네. 감사 들어와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복지기관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사회복지기관들 보면 서류가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이 회계 장부가 안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서류 막 이렇게 만들고, 어, 짜맞춘다고 머리 장난 아니에요. 뭐 복합기 있죠. 사정없이 막 써요. 막. AA 막 한 통 통째로 다 쓰고 막. 서류 막 안 맞으니까 내가 어, 다 뜯어. 다 버려 해가지고. 서류 체크된 거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풀고, 어, 다시 엑셀 쳐가지고 다시 맞추고. 뽑아서, 날짜. 오늘 날짜가 아니라, 그 옛날 날짜. 10월 17일. 그러면 6월달 안 맞아. 6월달 거 다 빼가지고, 어떻게 전산으로 다 맞춘 다음에, 다시 출력해가지고, 날짜 다시, 그때 날짜로 해가지고, 맞춰요. 네, 그때 날짜로. 네, 서류 작업.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공무원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 작업이. 네, 그게 좀 무섭죠. 아무튼 저는 지금 옮기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일하세요. 네, 인정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일 하세요. 그리고 말이 솔직히 말해서 돈 명예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이 명예지 솔직히 몸이 편한 거잖아요. 이게 돈과 명예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몸이 힘들지만 돈 많이 주는 것이 낫냐? 아니면 몸이 더 힘들지만 돈을 적게 주는 것이 낫냐? 사실 이 질문의 주제하고 더 맞다고 보거든요. 난 인증님이 지금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복지라는 그 업무에는 더 부합하는 거죠. 더 부합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힘든데 직접 가가지고 더 몸으로 봉사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대적 몸이 편한데 가는 거는 그만큼 봉사를 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명예는 님이 더 지키고 있습니다. 인정이 잘 들으세요. 돈과 명예라고 했지만 님이 복지관 일하시는 그 사회복지사분들보다 님이 명예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걸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5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힘든 일을 하니까 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뭐 돈을 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회복지사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거를 님이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럼 님이 명의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님은 돈과 명예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님이 진정 사회복지사로서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필요하지만 컨트롤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미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명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지관 가면 복지관 왜 가고 싶어요? 몸이 편하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좀 힘드신 분들 상대 안 하니까 편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복지사의 어떤 원래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명예입니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체가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챙겨주거나 그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빠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게 명예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예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굳이 내가 돈을 몇 푼 더 벌겠다고 얘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오히려 사회복지사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내가 그 사회복지사들 하기 힘든 걸 내가 대신하는 거다. 누구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거를 내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 거다. 자부심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복지를 사회복지가 되었사가 이제 직업을 가졌으면 당연히
없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당연히 내가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돼. 물론 힘들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힘들어서 편한 데로 간다. 그러면 복지사로서의 어떤 그런 일적으로 자기 부족한 거죠. 몸이 편한 데를 찾는다는 거. 당연히 이 직업을 하면 좀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님이 더 명예롭게 가치를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복지사분들, 뭐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지만 굳이 명예를 따진다면 전 님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님은 돈과 명예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회 취약계층 소외받는 분들을 더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증님, 고민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